반갑습니다. 패널 선생님입니다. 네. 힘들죠? 네, 그죠? 네, 2시간 했으면 힘듭니다, 벌써. 네. 지금 1학년이랑 중3 어머님들 섞여 있고, 중3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이미 다 내일 원서 쓰면? 네, 다 결정하셨죠, 그건? 네. 이미 설명회 많이 가셔서 결정하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최신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입시. 자, 중3이랑 마이크 나옵니까 지금? 네, 중3이랑 고1은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고교학점제, 사실 고교학점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가 궁금하세요? 지금 맛을 보셨잖아요, 벌써 고1 어머님들은 지금. 네,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에서 대입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입. 그 다음에 그 대입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기별로 의사결정해야 되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대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대입이 안 바뀌었어요. 지금 겉으로는 그대로 갑니다. 지금 고1 중3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실기는 뺐고, 여기 이제 교과 종합전형 수능 그대로 다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겉으로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바꿔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이 100으로 뽑거든요. 지금 고2까지는 수능 100이에요. 수능만 잘 치면 가요, 그냥 대부분. 그런데 이 수능 100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수능이랑 뭔가를 섞어야 돼요, 지금 이 고교학점제 대입에서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섞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수능은 남겨놨다. 근데 100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교과전형도 지금 교과 100 대부분 내신만 잘 따면 문제 없이 가거든요, 대학을.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랑 뭔가를 섞어야 돼요. 근데 이 섞는 이 뭔가는 같은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리고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이 있는데 100은 안 돼요. 왜 이런지는 이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뭐 화성고 경기 남부에 이제 비평주나 좀 빡센 학교들 있잖아요, 일반고들, 뭐 병점 이런 학교들. 걔네들은 대부분 수능으로 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수능이 100이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냥 수능으로 가는 거지, 여기다가 뭘까 섞으면 벌써 복잡해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그리고 화성고 가신 어머님들은 어차피 내신 따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신 따러 가신 거예요, 거기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빨리. 내신 따러 간 거 아닌데 내신 안 좋다고 왜 벌써 우려하세요, 이렇게. 내신을 딸 거면 다른 데 갔었어야죠, 다른 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아마 설명이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완전히 지금 난립니다. 네, 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면. 1등급이 안 나오면 망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경기 남부 지역 학교들은 얼마나 1학기 끝나고 그만두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강남 뭐 단대부고 같은 학교는 50명 그만뒀거든요, 지금 1학년 1학기 끝나고. 지금 근데 2학기 끝나면 또 그만두겠죠? 또? 그래서 제가 학교는 누가 되냐고, 그러면. 다 그만두면. 근데 1등급이 안 나오면 망한다 때문에 지금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재입학을 한다거나. 재입학은 지방 학생들이 하는 거지, 수도권 학생들은 절대 재입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명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결론만 빨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재입학은 안 되시고, 지금 고1 애들은 자퇴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빠르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내년에 수능 쳐서 대학 가는 그림, 그거는 뭐 자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는 것도 어쨌든 기록에 남습니다. 이것도 제가 결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제 대입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오면 망한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원점수가 중요하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점수가 이제 중요해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특 중요하다, 비교과 더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제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그전엔 9등급이었는데 이제 5등급이 돼서 변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게 다 말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이 전문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붕어빵이나 팔아라 이거예요. 그럴 거면 저도 제가 역량이 부족하면 전 그만둘 겁니다. 이 일을 농사 질 거예요. 농사 무시하냐가 아니라 저희 집안이 다 농사져요. 다 안동에서 다 사과, 고추 막 뭐 별의별 쌀부터 해서 다 져요. 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역량이 떨어지면 그만둘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냐 이거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2번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거는 굳이 전문가적 식견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원점수가 중요하다는 거는 원점수가 높아야 좋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원점수 주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 여기 옆에 막 태장고 영덕고 학생들 보니까 저기 막 여기 앞에 영통역 거기 공원 크게 있잖아요. 그 공원 안 하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거기서 재밌게 놀더라고 맨날. 네. 아 그래? 공부 안 할 거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노란색으로 막 필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란색으로 필기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공부 안 해? 그러면 한 20문제 내가지고 17문제는 그냥 사람이면 맞출 수 있게 주고 3문제로 변별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1점으로 하면 돼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그럼 먼저 높아갑니다. 변별도 어느 정도는 되고. 근데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수행평가 한 60% 해가지고 그냥 퍼주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수행평가 숨쉬기 5회 실시 이런 거 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원점수가 중요하면 다 퍼줄 텐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뭐 이게 입시적으로 생각 안 해도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변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변별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모시겠지만 교육부가 정부기관 중 일을 제일 잘하는 부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최근 한 2년 동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도 문제가 이게 부모님들이 문제인 게 여기 보시면 진로라는 단어가 있고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고 진로는 고교학점제에선 중요한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고교학점제가 아니죠. 대입 정책이죠. 대입에서는 선택이 전부예요. 지금 고1 어머님들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2학년 과목. 그래서 수월하게 선택하셨어요? 편하게? 진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진로랑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또 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진로랑 진학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의사가 되고 싶대요. 고1 애가. 중학생들은 대부분 물어보면 의대가 안 돼요. 그냥 보면 80% 정도 계속 의대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가 의대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요. 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얘가 의대를 준비하든 군대를 준비하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진학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아이의 진로는 관심이 없어요.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목표로 하고 고2 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막 하고 고3 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막 하다가 근데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다 이런 거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다 이게. 아니 우리 애는 뭐 의대에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가고 싶대요. 경영학과로 준비를 한대요. 뭔 학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말라니까요. 네가 할 건 공부 말고는 없어. 딴 준비를 하지 말고 공부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공부나 경영을 준비했대요. 경영을 준비를 한대요. 문제는 경영학과를 못 써요. 다. 또 고3 때. 경영학과 쓸 거면 연세대 신학과 성적이랑 중앙대 경영학과 성적이랑 약간 붙어 있거든요. 어떡할래니? 어떡할 거야? 중앙대 경영학 가고 싶어? 그럼 중앙대 가 그러면. 이걸 누가 중앙대 경영학과 합니까 여기서? 이 다 연대 신학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다. 제가 어차피 연대 신학 갈 거니까.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다 연대 신학 간다니까요. 네. 우리 불교 집안인데요. 간다니까요 신학과 무조건. 가요 그냥 다 신학과.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그 진로 자체가. 어차피 원하나가 못 쓰고 대학 맞아 쓰고 지금 수능 성적표 곧 나오면 수능 성적표 나와가지고 정시원서 쓸 때 진로에 맞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점수 순서대로 쓸 것 같아요. 이미 50%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50%가 이미. 근데 뭔 놈의 진로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진로 관련된 내용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앞에 무슨 경력의 진로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학교 진로 선생님도 본인 진로 고민하다가 지금 진로 선생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닐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교련 선생님 계셨거든요. 교련이 없어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럼 교련 선생님은 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셨을 텐데 고1 어머님들은 중3 어머님들은 이제 내년에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과목을 잘 보시면 원래 이걸 다 절대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절대평가하는 걸 염두에 두고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영어 발표와 토론, 실생활 영어회화 이런 과목이 있는 겁니다. 실생활 영어회화인데 저걸 절대평가랑 수행평가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필고사로 등급을 나누면 안 돼요. 그냥 실생활 영어회화인데 단 한마디도 하지 마. 지필고사야 등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이게. 그리고 여기 뭐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 이런 거 어떻게 등급을 매깁니까? 이런 거를. 과학의 역사, 문화, 융합과학 탐구 이건 다 윤리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걸 어떻게 다 등급을 매겨요. 수학과 문화는 또 뭔 과목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평가랑 수행평가 중심으로 하고 이제 이거를 다 짰는데 이제 문제를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3 고1 애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저기 이제 기하랑 미적분 2를 들을지 말지 이거를 절대평가면 고민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상대평가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통합 공통수학이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저거 기하랑 미적분 2 어떡하냐. 저 기하랑 미적분 2 모르겠고 저 물리학은 어떡하냐. 지금 이 대부분 평범한 일반고는 이 물리학이 가장 인원이 적거든요. 물리학이 이게 보통 한 300명 기준으로 하면 보통 그냥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그냥 인문 자연 반반 합시다. 그냥 자연계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반반해요. 그러면 자연계가 150명이잖아요. 그럼 이 150명이 물리학을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많아봤자 1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0명이 1차입니다. 1차 조사 때. 그럼 이 100명은 어떤 순서대로 100명이에요? 이 학교에서 가장 물리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명이나 1등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못하는 애들이 빠지고 잘하는 애들끼리 했을 때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 우리 애가 수학은 잘하지만 또 물리만 파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나는 됐고 물리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인원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2차에는 줄어요. 막 70명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 이 시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개입해가지고 무조건 들으라고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인원이 줄면 이거를 들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물리를. 그리고 기하랑 미적분 2 저거는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연계는 인문계는 안 들어도 됩니다. 자연계는 기하랑 미적분 2 듣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 평가를 해놓으니까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선택을 하라고 해놓고 선택을 못 하게 되죠. 두 번째 문제는 학원 사교육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저 기하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고2 애들까지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전 고교학점제 상태예요. 전 고교학점제라고 불러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 할 거를 미리 다 선반영을 많이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신 절대평가 할 걸 염두에 두고 기하랑 이 과탐2를 절대평가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기하가 절대평가거든요. 지금 고2 애들까지는. 학원 안 갑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학원은 안 좋아요. 이 사교육한테 가장 철퇴 같은 게 절대평가예요. 학원을 안 갑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물투와투도 학원 안 가요. 근데 이걸 다시 5등급 해놨잖아요. 그럼 학원 가야 안 가요? 확실해요? 지금 2학년 1학기 때 혹시 기하 있는 학교는 1학년 겨울방학 때 기하 하실 거죠? 그러면 중3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기하를 할 거니까 미리 선행을 하실래요?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화이팅 하려고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뭘 가라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수학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거 인공지능 수학 이걸 일단 들을래요 말래요? 참고로 이거 인문계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인문계도 필요해요. 제가 이거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들어야 돼요. 보이면 가능하면 픽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전략 과목이에요.
국가 전략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 수학이랑 여기 소프트웨어 생활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두 개는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15에도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선반영해놨다 그랬죠. 이 두 과목이 이미 다 선반영돼 있습니다. 2015에도. 그래서 이미 하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절대평가, 수행평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이면 픽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5등급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이걸 학원은 어떻게 해? 이걸? 기하도 학원 보내실 거면 이것도 학원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기하도 수능이 아니고 내신 5등급인 거고 이것도 수능이 아니고 내신 5등급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학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낼 거면. 이걸 안 보내는 거면 이것도 안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같은 성격의 과목이에요. 그리고 중3 어머님들도 기하 미적분투를 선행할 거면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행을 할지 안 할지. 같은 성격의 과목이니까. 근데 인공지능 수학 학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적인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게. 아니 절대평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인공지능 수학. 아 선생님 좋은 방법 있습니다. 뭔데? 그냥 기하랑 인공지능 수학을 안 하면 되잖아요.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제가 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죠. 어떤 좋은 방법이에요? 네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1 중3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안 해볼게요. 제가 안 하고 한번 서울대 써볼게요. 그냥 한번 써보라고. 나도 궁금하니까. 제가 증명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9등급도 9등급 때의 대입 결과가 나와 있는 거지 지금 10년 이상 5등급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권이면 2등급이 몇 개 정도 섞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식의 결과를 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9등급이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몇 프로고 뭐 5등급이 되면 몇 프로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1점 몇이 되고 하는데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이것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지. 자,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거는 이거거든요. 이게 저기 소프트웨어 생활 기술 과정 정보도 5등급이에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는 성취 평가인데 다행히 그러면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아동 발달갈 부모 이게 5등급이에요. 이게 만약에 깔려 있고 이제 내가 픽을 하잖아요. 그럼 5등급이에요. 그럼 아동 발달과 부모 요거 4등급 맞으면 부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4등급 부모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근데 다행히도 여기 있는 과목들은 거의 깔려 있지가 않고 전략 과목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생활. 이거는 많은 학교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마 1학년 어머님들은 소프트웨어 생활을 3학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3학년 때 소프트웨어 생활 깔려 있는 거를. 혹은 2학년 때 깔아놓은 학교도 있어요. 일부 학교들은. 거의 80%는 3학년 때 깔아놨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생활을 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5등급입니다. 그리고 이건 코딩이에요. 그러면 코딩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소프트웨어 생활이 있어요. 그럼 코딩 학원 보내실래요? 안 보내실래요? 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이에요. 근데 뭐 미리 알려드리면 보내실 겁니다, 아마.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코딩 5등급이에요. 학원 안 보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안 보내요, 이거를? 코딩 학원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코딩 학원이. 초등학생들이 다녀서 그렇지.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교학점제 도입을 했다. 근데 대입의 구조를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리고 지금 1학년 어머님들은 약간 맛을 본 거지. 지금 2학년 갔을 때 이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선택하는 거는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누적된 상태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기하랑 대수 이런 게 박살이 났다. 그럼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저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거 아닙니까? 미적분 2 이거를. 기하 3등급인데 미적분 2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자연계니까 저걸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들으면 3등급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저 미적분 2, 미적분 1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생활 코딩학원까지 보내야 되냐고 내가. 지금. 그래서 현재 이 고교학점제가 어떤 상태냐면 고교학점제만 도입을 하고 해야 될 거를 못했어요. 절대평가 도입하는 거랑 대입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못했고 고교학점제만 도입을 해놓은 거예요. 농구장 갔는데 농구공을 안 갖고 온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농구를 어떻게 하냐, 농구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는 지금 망해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이미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다. 몇 번이나 얘기했고 그렇게 하는 줄 아셨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못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건 망해야 되거든요, 이 고교학점제는. 근데 이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정책 자체가. 이거는 절대, 이게 벌써 수십 년간 에너지를 쏟은 거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망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냥 한강에 떠 있는 약간 그 한강버스 같은 운명이에요. 저거 딱 보면 그냥 빨리 가라앉는 게 맞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큰 사고 나기 전에. 근데 절대 까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빨리 가라앉아야 돼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작년 11월 말에 발표하는데 그게 서울대 대입 개편안입니다. 2028 서울대 대입 개편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가는 고교학점제를 일단은 숨만 붙여놔라.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고교학점제 죽게 생겼으니까 고교학점제를 강제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있어요. 대입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대입에 반영하면 다 해요. 무조건 그거를. 지금 텃밭 가꾸기 만약에 대입에 반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텃밭 가꿀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대입에 반영하면 돼요. 그냥. 야, 고교학점제 대입에 반영해. 그러면 대입을 고교학점제가 반영된 형식으로 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편을 원래는 교육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요? 이미 2023년 12월에 대입 개편을 발표했거든요. 그 5등급제 도입하다고 거. 제가 그때 이거 대입 개편이나 대입 개판이라고 한 거 그거. 그러니까 대입 개편을 발표했으니까 대입 개편을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한 몸인 서울대를 불러가지고 서울대 입시 개편안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3주 전에 내년 2월에 대입 개편안을 또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중2 이하 애들의 대입 개편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원래 하려던 걸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입 개편을 3번째 할 예정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던 걸 원래 해야 되는 거 못했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서울대 입시 개편안은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부 입시 개편안입니다. 서울대 입시 개편안이란 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입시 개편안. 서울대가 뭐 입시 개편을 왜 해요? 서울대 니들이 뭔데 입시 개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이드라인을 서울대부터 딱 건국대까지 가이드라인을 쳐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를 발표한 시점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2028 대입 관련해서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대학이 단 2개 대학입니다. 이 서울대랑 건국대. 2개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이 2개 대학은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내용이 뭐 수능에서 뭐 그 40% 20% 요 정도지 내용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5개학점제 살리겠다는 내용이에요. 대충 내용은. 그리고 왜 서울대랑 건국대 가이드를 왜 이렇게 쳐놨을까요? 왜 하필 건국대까지 쳐놨어요? 이게 주요 16개 대학 할 때 그 대학이잖아요. 주요 16개 대학 누가 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주요 16개 대학. 그래서 이 주요 16개 대학, 인서울 주요 대학, 그 다음에 거점공립대,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지방대, 얘네들이랑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나눠서 운영을 하냐면 둘 다 똑같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인서울 주요 대학은 이걸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대입을 컨트롤해야 돼요. 대입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떨어져야 되고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지를 교육부에서 거의 99%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지들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들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육부가 뽑으라는 대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갑자기 거점공립대에서 학교 폭력한 애들 학교 취소시켰잖아요. 학폭 있는 애들. 그 왜 갑자기 취소시켰어요? 갑자기 뭐 그 총장들이 단톡방에서 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야 학교 취소시켜. 이렇게 할 일 없잖아요. 누가 시켰겠죠. 누가 시킵니까 그거를? 누가 중국이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그걸 왜 시켜요? 중국이 우리나라 학폭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교육부가 시켰겠죠. 교육부가. 근데 교육부가 시키니까 일괄적으로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하시면 이거 이제 앞에 법원도 있으니까 법조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저라면 소송을 겁니다. 왜 합격 취소시키냐고.
그 뭐 이제 인민 재판하듯이 저는 학교 폭력하니까 대학 가면 어떡하냐. 이거는 국민 정서고 걔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도 받고 아빠한테 처맞고 형한테 처맞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합격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미리 알려줘야죠.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아예. 근데 지원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면 어떡해요. 근데 원서가 한 장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소송도 그렇고 제가 총장이라면 이거 내년부터 해야 되지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한 놈의 대학도 얘기하지 않죠. 작년에도 갑자기 2월에 의대 정원 늘리라니까. 단 한 놈의 대학도 이거 단계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500명씩 얘기를 했다잖아요. 대학 총장들이 다 합의를 해서. 근데 그게 보고했더니 까불지 말고 그냥 늘리라 그래가지고 늘린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거는 올해 갑자기 이거를 없던 일로 하자니까 또 총장들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시죠. 네. 없던 일 합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2019년 11월에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갑자기 정시 40% 16개 대학 늘리라니까 다 늘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 가이드라인 쳐놓은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대입 개편을 이렇게 할 거야. 방향을. 그러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준비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방대는 어떻게 뽑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김해 가시면 가야 돼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고3 때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애들한테 맨날 너 그러면 가야 돼 막 이렇게 놀렸어요. 너 가야 돼. 자는 애들 가가지고 너 가야 돼. 놀렸어요. 일어나라는 얘기죠. 이제 공부하라는 얘기죠. 대충. 근데 여기서 물리치료학과에서 내년에 트로트 세 곡으로 선발한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수원 시민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야 가야 돼서 트로트 세 곡으로 선발한대. 뭔 상관입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수원대에서도 트로트 세 곡 선발해도 크게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연고대에서 트로트 세 곡 선발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난리 나죠. 이거는 노래방 가야죠 당장. 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살리겠는지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시 정시 구조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수시 모집 있다. 근데 이게 9월 29일 날 2달 전에 발표한 서울대 신입생 입학 전형이거든요. 이게 서울대가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벌써 1년 됐네요. 이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고 고교학점제 살리기 위한. 요게 서울대 어떻게 뽑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정시 보시면 정시 있다 이거예요. 수능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와 있죠. 교과 영양평가 40점. 제가 아까 수능 100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섞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왜 섞는지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00은 안 되는 이유를. 만약에 수능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 칸에 있는 이 과목이 수능 과목이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수능 100이면. 수능 100이 남아있으면 저것만 하면 돼요. 공부를. 그러면 여기 경기 남부에 좀 빡센 고등학교 애들은 이미 1학년 끝나면 이신이 멀리 갈 텐데 그럼 이제 정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마나 그냥 정시로 할게. 어차피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수능 100이면 이것만 하면 돼요. 기하 미적분들 왜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 엄마 안 할게. 나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나 식생활 영어야 막 직무 의사소통 막 음악 노래 부르기 막 배드민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수능만 해서 갈게 그냥. 아 문화생지도 안 해도 돼요. 통합 과목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능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수능 100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고교학점제도 망하고 공교육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100은 안 돼요. 섞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그 다음에 교과 100도 안 돼요. 교과 100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 물리학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럼 어떡하려고? 어머님 저 인문학과 윤리를 듣겠습니다. 아 그래? 인문학과 윤리를 듣고 물리학과 갈 거야?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100도 안 돼요. 근데 수능 100이 더 안 됩니다. 수능 100은 공교육도 망하고 고교학점제도 망하고 교과 100은 고교학점제만 망하고 공교육은 안 망해요. 어쨌든 걔는 내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수능이 가장 큰 이 고교학점제를 죽이는 원인인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아주 그냥 고급지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교학점제 선택 교육 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개편 수능을 보완했대. 개편된 수능이 고교학점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맞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 이게 고교학점제거든요. 고교학점제 이수 내용을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수능에 고교학점제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교학점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강제시킬 건데 특히 이 수능 얘가 고교학점제를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이니까 여기에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단 개편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맞는 말이네요. 고교학점제 한다고 하니까 고교학점제 반영해.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많이 배울수록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합니다. 네. 자, 수능은 정량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100점, 99점, 100점이 이기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고교학점제를 섞는 거잖아요. 고교학점제는 정성적인 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시험에 정성적인 평가 방식을 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과 정량을 섞으면 이건 정성이 됩니까? 정량이 됩니까? 이건 정성적인 평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카레랑 쓰레기를 섞으면 이건 쓰레기입니까? 카레입니까? 뭐예요? 쓰레기만 난 카레예요? 뭐예요 이거? 쓰레기죠. 뭐 이게 뭐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 쓰레기 카레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2주 굶었는데? 먹겠죠.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고객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겠대요. 그게 저기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수능을 절대평가하는 겁니다. 교육부 형님이 하지 못했던 그 수능 절대평가 우리 서울대가 이루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급 합산돼 있거든요. 실제 서울대 최종안에 봐도 이게 등급 활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능 절대평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학 100점 맞은 애들 미적분 이게 1등급이고 90점 맞아도 1등급이고 88점도 1등급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는 아이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 수시로 주요 대학 갈 때 걔네들은 수능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등급으로 얘네들은 수능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뭐 1등급이 필요해 수학이 그럼 88점만 맞아도 돼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급 필요하지 않습니다. 2등급은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막 그런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치동 애들이나 목동 애들이나 아니면 경기 남부 좀 빡센 학교 애들은 정시로 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수능을 점수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100점, 88점이 표준 점수로 전환이 되면 이 겸상이 불가능한 점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문제 더 맞추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대부분의 일반고 수시로 가는 애들은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대요? 야, 됐고 같은 등급이면 똑같이 점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이 수능을 만점 맞은 아이들과 수능을 기가 막히게 1등급에 걸렸어. 막 조상님이 도와서 다 1등급 카드 걸렸어. 오리리아 동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변별이 안 되죠? 당연히 서울대 변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별되는 뭘 넣어야 돼요? 그게 2단계 조치고 바로 이거예요. 교과영향평가. 여기 100분위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변별이 안 돼서 좀 안정장치로 넣은 것 같고 이게 60이긴 하나 이걸로 변별할 일은 없어요. 이 수능으로 변별할 거면 그냥 1단계에서 변별하면 되지 뭐 1단계에서 뭐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100분위로 실제 한다 하더라도 의대, 약대, 치대는 변별이 안 돼요. 100분위로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변별로 하는 거거든요. 교과영향평가. 이 교과영향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고교학점제 살려라예요. 이게 제가 설명해드리면 고교학점제 살려라로 변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대입입니다. 이거는 고교학점제 살려라로 변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자꾸 내신 성적이라고 자꾸 주장하시거나 이게 자꾸 세특 비교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 99%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내신 성적일 거면 교과란 단어를 써야 돼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단어를 통일해놨어요. 내신 반영할 때는 교과. 그래서 내신 반영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거기에는 교과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내신 100, 학교 성적 100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여기 교과란 단어 들어가 있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학생부 전반적으로 활동 내용까지 포함해서 볼 때는 서류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근데 저기 서류라는 단어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도. 그럼 뭔데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뭔데요? 고교학점제 살려라. 아니 고교학점제 살려라가 어떻게 대입에 반영이 되는 거냐고. 자,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서울대에서. 교육부. 교과영향평가가 뭐냐면 여기 과목 이수 충실도다.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게 제가 고교학점제 정의라 그랬잖아요. 고교학점제 이수 내용 그대로 써 있잖아요. 지금. 고교학점제 이수 내용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인공지능 수학 듣고 소프트웨어 생활을 듣고 하냐 이거야. 이렇게 안 하면. 물화생지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학교 생활에서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들어 인공지능 수학. 아 그럼 뭐 듣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성적도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성적도 갖고 와. 아니 그 뭐 그거 다 듣고 뭐 성적도 잘 갖고 오고 뭐 수능도 잘 치고 뭐 이걸 어떻게 다 하냐.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물론 저는 이게 서울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연고대도 이런 식으로 수능을 뽑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수능 절대평가를 이것도 시기적으로 시기만 남은 거지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는 시기만 남은 거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빠르면 그게 중2, 늦어도 초6이에요. 그거를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네, 아마.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 그럼 뭐 열심히 이것저것 듣고 등급만 잘 갖고 오면 되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참고로 이 두 가지 중에 오른쪽은 이 공동체 역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 역량은 여기 보시면 학교 폭력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애를 좁혔다는 거죠. 우리 애가. 그 다음에 학교에 불을 질렀다. 아니면 구속되었다. 아니면 월북했다. 우리 애가. 이런 거 아니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 소통, 공감 능력 뭐 이런 거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거는 변별이 안 됩니다. 이걸로는. 이건 변별이 안 되는 거니까. 학업 수행 내용이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세특 반영한다. 이게 아니라 수행 평가를 세특에 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인공지능 수학 시간에 너가 인공지능 수학 했는지 내가 못 믿겠다 이거. 너 씨 인공지능 수학 한 거 맞아? 얘기해봐. 아 사실은 수학 선생님이 대수책 피라 그래가지고 대수나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할까 걱정. 이게 건국 이래로 늘 유지했던 방식이거든요. 그 과목 시간에 그거 안 하는 게 전통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고3 애들 뭐 했을 것 같아요? 경제, 수학, 국어, 고전 읽기 시간에. 고전 읽기 노노맹자 읽는 시간이거든요. 노노맹자 읽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했을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그 고전 읽기 시간에. 경제, 수학 시간에 금리, 이자, 우리 아빠 주식 왜 이렇지? 이런 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수험수도 했겠죠 아마. 체육 시간에 자습하셨어요? 체육하셨어요? 고3 때? 안 했잖아요. 어머님 때도 그 시간에 그거.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시간에 이거 했는지 내가 확인할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수행평가를 거기다 써라 이거예요. 세특에. 이미 2020년에 두 가지 또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19년, 20년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가. 지금의 대입의 밑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사실은. 이때 제출형 수행평가 금지 이 조치가 딱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 다 가사할 겁니다. 학교에. 관심이 없으세요? 혹시 우리 애가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가사한다니까요. 학교에. 예전에는 독후감을 써서 제출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서해요. 가서 써야 돼요. 왜 가서 쓰지?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죽겠지만 2020년부터 원래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출형 수행평가 금지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를 해도 이게 학교에 전반적으로 다 안착되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걸 법으로 제출형 수행평가 내면 구속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방학 동안 선생님들 불러서 교육청에서 연수시킨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이제 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방학 때 연수에 가는 선생님들은 베테랑 힘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제 신입 선생님이 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보통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생님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하라고 하셔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2021, 2022, 2023, 2023년에 공고를 한번 강력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약간 10% 미만 정도로 제출형 수행을 하는 학교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에 이제 하면 큰일 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2학기에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게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때 하나 더 하거든요. 그 세특에 수행평가 쓰세요.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세특에는 수행평가 쓰는 거다. 보고서 그런 거 쓰지 마라. 보고서 쓰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쓸데없이. 근데 자꾸 보고서를 쓰는 거야. 자꾸 보고서 쓰고. 웃긴 건 요즘 학교도 제가 사교육자들이 보고서 쓰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갑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근데 학교에서도 그래. 학교에서.
이게 미친 거예요 학교도.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마라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쓰지 말라고. 뭐 디테일한 조치는 더 많았어요. 자, 다 생략하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올해 이 세특기를 250자로 줄이거든요. 그리고 250자면 한 학기에 250자입니다. 이제 한 학기별로 과목이 한 학기별로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 250자예요. 작년에도 뭐 물리 1학년 1학기 2학기 합쳐서 250자, 500자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학기제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250자로 줄인 게 맞아요. 250자가 된 겁니다. 그럼 250자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쓸라 그러면 250자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평가 한 거 그냥 거기다 적으라는 얘기예요. 끝이. 지금 이미 이 상태예요. 그리고 원래 보고서 쓰면 안 돼요. 보고서 쓰면 합격을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고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도 교육부에서 다 내려보냅니다.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저기 교무실에 있을 때 태장고랑 영덕고 수행평가를 봤거든요. 비슷해요. 어느 학교는 판소리 가창, 옆 학교는 그냥 가창이에요. 가창. 뭐 홍콩 가가지고 무대 설치한 다음에 공연하기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네. 근데 올해 3월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3월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해 봤던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물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입 전형 자료를 변경하겠대요. 대입 전형 자료가 뭐냐면 대학들이 학생들 평가할 때 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때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애들. 학생부 성적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대입 전형 자료예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대입 전형 자료고 그 다음 대입 전형 자료는 뭐냐면 편제표입니다. 고등학교 편제표. 너 물리 안 들었네? 왜 안 들었어? 아 튀었어. 설치가 돼 있었는데 나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했는지 이걸 봅니다. 그래서 평가원한테 통보를 받아요. 이 지원자는 충족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대입 전형 자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 대입 전형 자료. 여기에 옛날엔 자기소개서가 있었거든요. 이 자기소개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빠졌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변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뭔가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입 전형 자료에. 그러면 이 추가하는 뭔가는 중요하니까 추가하는 걸까요? 안 중요하니까 추가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를 뺐어요. 그럼 뭔가를 뺄 때는 그거는 중요하니까 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상식이에요. 중요하면 추가하고 안 중요하면 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살았어요. 이 자기소개서도 왜 뺐냐면 긴데 이게 이제 이 종합전형 초창기에는 약간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떨어뜨리고 부칭이 많이 됩니까? 그러면 그냥 누워있다가 고3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되잖아요. 신춘문예 나가면 되잖아요. 너는 그러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계속 줄였습니다. 분량도 줄이고 문항도 통일하고 계속 비중을 줄였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 사교육자들이 하도 이걸 가지고 사기를 이거 없어지기 직전에도 손해도 많았습니다. 일반고 3등급도 자기소개서 잘 쓰면 의대 간다. 이 미친 소리죠. 네. 그럼 공부를 왜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앴어요. 대학들도 없애는데 동의했고 대학들도 없애도 된다고 했어요. 이때 없애기 전에도 충분히 변별 가능하다. 왜? 변별 요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고2, 고3 어머님들은 중학교 때 이 표준편차 가스라이팅 엄청 당했거든요. 표준편차가 뭐 크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몇 년이나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걸 또 없애버렸어요. 또 교육부에서. 자꾸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리고 2019년 11월에 독서랑 봉사 요게 대입 전형돼서 빠집니다. 2019년 11월에. 그래서 독서 봉사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뺄 수는 없어요. 그럼 학생부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일단은 남겨둬. 그리고 수행평가 한 거 뭐 학교에서 청소시키는 거 이 정도는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기록을 일절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입 전형 자료에서 빠집니다. 지금 장래희망도 대입 전형 자료가 아니에요. 장래희망 못 봐요. 거기에 네가 걷다가 뭘 적혀 있는지 대학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힙합 전사라고 적든가 그냥 걷다가 자꾸 물어보면
거기다 의대 적지 말고 의사 적지 말고 그냥 전교 1등이라고 적든가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때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마라 이제 안 본다는데 왜 하냐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라 이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어떡하래요? 이거를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를 녹여서 어디다 쓰래요? 세특에 쓰래요. 아니 이걸 없앴는데 왜 녹여서 세특에 써요? 안 본다는데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걸 안 본다는데 왜 녹여서 세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녹여서 세특했으면 냉정히 얘기하면 합격 취소예요.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독서기록 1절 개인 독서기록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거기 학생부 기재요령에. 근데 왜 이걸 녹여서 쓰냐 이거예요. 왜 이걸 녹여서? 아들이랑 베트남 놀러 가서 쌀국수집 갔는데 엄마는 고수 못 먹으니까 고수 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듣더니 가가지고 고수를 갈아가지고 쌀국수에 딱 녹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엄마 내가 녹여서 왔어. 그럼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 베트남에 두고 와야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난 진짜 이걸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는 세특도 없애야 된다. 하도 살길 쳐놓으니까 안 된다. 세특으로 뭔가 무슨 뭐 역전이 가능하고 세특으로 잘 써야 되고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따 또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세특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없애는 게 맞다 서로. 그랬더니 그거를 말씀드렸죠. 250 줄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걸 줄였어요 250자로. 그럼 중요하니까 줄입니까? 안 중요하니까 줄입니까? 안 중요하니까 줄이는 거야. 안 중요하니까. 그랬더니 이걸 또 어떻게 하래요? 줄었기 때문에 더 녹여가지고 압축적으로 잘 써야 된대. 와 이건 어떡합니까 이제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넣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럼 뭘 넣는데? 그럼 뭐 수행평가 비중을 넣겠대요. 야 지필 수행평가 비중? 지필 6 수행사 이거 국룰 아니야? 수행평가가 5인지 6인지 7인지 이걸 왜 대학들한테 바로 볼 수 있게 하겠냐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역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행평가 영역명. 수행평가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1, 2, 3가 아니라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 뭐 판소리 가창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름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저 수행평가가 약간 고통을 받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보다 한 학기 한 권 읽고 영상 제작하기가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통이 들어간지 알 수 있습니다. 변별력은 알 수 없지만 고통은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많이 썼겠구나.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빼서 다이렉트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대입 전형 자료. 추가 제공. 요거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전에는 수행평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들이. 녹여 있어요. 성적에. 중간 기말 합산, 수행 합산해가지고 등급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수행평가를 뭘 해서 2등급이 나온 거지 뭐 감점이 있어서 2등급인지 감점이 없는데 2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급이 녹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년부터 세특에 쓰라 그랬는데 안 쓰잖아요. 자꾸 세특 보고 쓰니까. 다 취소입니다. 독하게 하면. 저한테 만약에 어떤 권한을 주면 싹 다 불러가지고 취소시킬 수는 없죠. 그럼 난리 나니까 그죠. 네. 뭐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쓰라는데 안 쓰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수행평가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세특에. 많은 선생님들이. 네가 뭐 보고서 어디 막 받아봤자 심지어 대학들도 입학 설명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자꾸 안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아까 박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50자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하고 어떤 책 읽었는지 쓰면 끝이에요. 사실상. 대충 그러네요. 수행평가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대입 전형 자료로 격상시킨 거예요. 직접 봐라. 직접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선생님 대입 전형 자료로 격상이 됐고 수행평가를 직접 보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 뒤에 걸 한번 더 보시면 저기 성취도별 분할점 들어가 있거든요.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뭐냐면 성취도는 A, B, C가 성취도고 A를 40%를 주잖아요. 이게 성취도 분포고 A, B를 가른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분할 점수입니다. B, C를 가른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분할 점수예요. 아니 이걸 왜요? 90점 넘으면 A고 80점 B 아닙니까? 이것도 분할 점수인데 이거는 고정 분할 점수입니다. 저기서 공개하겠다는 거는 추정 분할 점수입니다. 추정 분할 점수가 뭐냐면 국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낼까요? 우리 애들 국어 상태가 이러니까 이번 문항구상은 30문항에 약간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렇게 평이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시다.
그럼 애들 상태가 좋으면 어려운 문항이 올라가는 거고 애들 상태가 힘들면 어려운 문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분할 점수는 A는 2점수 이상으로 주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추정 분할 점수입니다. 물론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의 문제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형태가 추정 분할 점수예요. 이거는 원래 내신 절대평가하고 도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는 못하고 이것만 도입한 거예요. 근데 도입한 김에 이걸 대입에 쓰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수행평가가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높은 확률로 수행평가가 단독으로 추정 분할 점수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1학기 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억학교랑 니은학교가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딱 40%를 줬어. 둘 다. 그리고 40점 만점이야. 자, 기억학교는 이 수행평가 이번 학기 수행평가 A 비율이 80%예요. 보니까 고등학교가 80%를 딱 줄 수는 없습니다. 의도와 딱 80% 맞출 수 없어요. 대신 A 비율을 많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고 싶지만 야 80% 딱 맞추 이건 어려워요. 이건 뭐 애들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자기네들이. 그죠? 그 다음에 추정 분할 점수를 봤어요. 추정 분할 점수를 38점이에요. 자, 이상합니다. 아니 A가 80%면 많이 맞은 건데 그러면 추정 분할 점수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럼 허들이 낮았으니까 A를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분할 점수 높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A가 많았다는 거는 이 학교 수행평가를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변별을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점수를 다 줬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니은 학교를 보니까 17%예요. A가. 분할 점수가 낮아요. 32점으로. 아니 낮은데 왜 이렇게 낮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수행평가가 매우 빡셌다는 얘기예요. 변별력을 엄청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라 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고통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 얘도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이다. 그러면 누가 더 고생했어요? 니은이죠? 그럼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니은입니다.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리고 이걸 확장하잖아요. 얘가 결국 이 학교에 전교 1등이 돼서 올 1. 얘도 이 학교에 전교 1등이 돼서 올 1. 근데 기억학교는 다른 선생님들도 대충 했고 니은 학교는 죽어라 했어요. 다른 과목 수행. 그러면 얘네들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니은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걸.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처음 들으세요 이거? 처음 듣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제 뇌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피셜 발표한 거예요. 그냥 저 이거 해설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거를 수행평가 내실로 하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는 순서는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발표한 건데 내실화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걸 한 거거든요. 근데 내실화는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실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텃밭 가꾸기를 좀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싶어. 내실화를 시키고 싶어. 대입에 반영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대입에 반영한 거예요. 수행평가를 다이렉트로. 수행평가 내실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1등급이 안 나오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등급이 일단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게 제가 벌써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1등급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아닌데요. 이제 5등급이니까 다 1등급 맞는다는데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들이고 어쨌든 1등급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랑 부산시 교육청이 1학기 끝나고 긴급하게 표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급 1학기 기준으로 올 1등급 비율이 약 2% 정도 되더라. 평균적으로. 물론 뭐 지방은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2%나 되지 않습니까? 2%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아직 4학기가 남았다니까요. 얘네들이 과연 붙어 있을까요? 4학기 동안 내내? 저 일단 무조건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0. 몇 프로라고 봐요. 많아봤자 1점대 초반이겠죠. 선생님 0. 몇 프로든 1. 몇 프로든 어쨌든 있잖아요. 올일이 있죠. 차은우 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차은우 같이 안 생겼다고 인생 망했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차은우가 비정상이죠. 근데 이거 안 됐다고 해서 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올일이 나와도 걔가 이기는 대입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룸이랑 미라가 모든 과목을 똑같이 이수하고 다 성적도 똑같은데 차이는 미라가 수학을 3개를 더 이수했어요. 8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교과 영향 평가, 고교학점제 살려라 평가에서는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요? 미라가 받는 겁니다. 당연히 미라가 더 고교학점제를 살렸잖아요.
그 40%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 20%든 40%든. 근데 알고 보니까 미라가 성적표를 조작했어. 확인해 보니까 1등급이 5개야. 2등급이 2개야. 3등급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또 물어볼게요. 고가 영양평가, 고교학점제 살려라 평가에서는 또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외통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미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루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미가 이겨서 루미가 더 좋은 대학을 대입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했던 아이들이 더 좋은 대입 결과를 얻잖아요. 얘네들보다.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요? 야, 까불지 말고 1등급 나오는 거나 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고교학점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교과 100, 수능 100 하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얘가 고교학점제를 더 살렸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고교학점제 살려라 평가를 전 구간에 종합전형 교과전형 할 것 없이 수능할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럼 이건 어때요? 선생님 뭐 그러면 뭐 많이 들으면 좋은 겁니까? 12개 들을게요. 그냥 쿨하게 수학.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들을게요. 제가 들을 수 있으면. 그 12개 다 듣고 3등급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5개 듣고 1등급 맞는 거랑 12개 듣고 3등급 맞는 거랑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3등급이지 이게 9등급으로 치면 6등급이거든요. 그럼 12과목을 6등급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고교학점제 살리는 게 아니라 지가 죽은 거예요. 안 돼요 얘는. 자기 수학 못한다고 12번 증명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이 있어요. 선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살고 죽을지는 증명을 해야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일단은 뽑을 수는 없습니다. 살리려다가 네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살리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미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교과 평가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3, 고2 애들한테도 물리 들으라 얘기 많이 했습니다. 까불지 말고 물리 들으라고. 특히 의대 가겠다는 놈들 물리 들으라고. 아니 의대랑 물리랑 뭔 상관이에요. 그건 따지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들어 이 자식아. 아 근데 그 인원이 적어서 제가 1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니까 들으라고. 만약에 들었는데 3등급 나오면요. 그럼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안 듣겠다고요. 안 들으면 의대를 못 가는 거예요. 안 들어도 어쨌든. 그거예요 지금 이게.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미 현재. 그리고 국어 영어 탐구 실제로 이 아이들을 실제로 보면 과목 이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학교가 다르면 이미. 그래서 이수 수조 차이가 나고 다 1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수학 중심으로 1을 맞겠고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과학 좋아하는 애들은 과학 중심으로 1을 맞고 인문계 애들도 사회 중심으로 1을 맞거나 아니면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중심으로 1을 맞거나 그럼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은 영어를 계속 더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다 다양한 교육 과정과 성적 패턴이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 성취도 분포, 성취도 평가, 수행 평가, 영역명 평가, 분포 등등을 덮어가지고 변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방식의 변별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저까지 덮겠다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까지 덮겠다. 그럼 이조건 무조건 변별이 된다니까요. 변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무조건.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교과 영양 평가랑 고교학점제 살리라 평가 이 대입을 모르니까 1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고 9등급에서 1등급이 이만큼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5등급이면 이만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무조건 세특을 보고 뭐 무조건 원점수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 대입을 이해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끔찍한 거는 지금 고1 중3 학생들은 과거에 대입을 합니까? 미래에 대입을 합니까? 아, 뭐 과거에 대입 당장 대입하셨어요 지금 벌써? 2년 후 3년 후에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 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1 애들은 2년 후, 지금 중3 애들은 3년 후에 대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입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대입을 가지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수행평가가 이거 제가 경기도 모 지역에 수행평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학교가 다 다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필이랑 수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신경 쓴 건 지필입니다. 지필만 신경 썼어요. 왜요? 이걸로 가지고 다 등급이 결정됐으니까 이게 다 모든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학원 보내시고 선행학습하고 내신학원 보내는 게 다 지필고사 대응인데 이 수행평가가 내신화가 되면 이게 뭐 독학의 내신화가 되면 이게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무조건 수행평가는 지금보다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따로 빼서 본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수행평가를 신경을 안 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1학년 혹시 부모님들 혹시 1학기 때 수행평가 고통이 없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뭐 그냥 주던데요. 내시랑 안 된 거예요. 아직. 근데 아마 그런 학교도 2학기 때는 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때문에 진짜 완전 애 막 진짜 막 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이 깎이든가 아니면 수행평가 때문에 성취도가 떨어지든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끔찍한 거는 2학년 수행평가가 더 힘들어요. 1학년은 지금 맛보기입니다. 2학년 때 죽어라 수행평가를 어마어마하게 준비 많이 해놨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숨도 못 쉬게. 니들이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코리아야.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운영을 보세요. 이게 막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아까처럼 보니까 태장이랑 영덕고도 만만치 않게 이 정도예요. 수행평가가. 물론 수행평가 중에 이게 이제 뭐 포트폴리오형 과제 이런 거는 약간 노트 검사랑 약간 서술형 단답형 시험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1개 이상 많으면 2개는 뭔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연구소에서 고시간으로 분류한 거는 이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몇 주 이상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해야 되니까 그냥 엄마 내일 수행평가 내나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학기의 수행평가를 보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건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어떤 선생님이 11월에 뭔 놈의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팀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발표하고 뭐 한다 합시다. 수행평가를. 그러면 이거를 11월 초에 하면 언제 나눠줄까요? 이거를 언제 알려줄 것 같아요? 10월 말에는 안 알려주겠죠. 최대한 빨리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9월에 계약하자마자도 알려줘요. 보통은. 그러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뭐 배점 요소가 어떻게 되고 막 나눠줘요. 그러면 이걸 학생이 딱 받아들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근데 지금 수행평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맞네. 근데 내가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숙제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마라탕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9월에는 요 정도 하고 10월에는 요 정도 하고 10월 말에는 또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리허설도 하고 11월 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바쁘잖아요, 애들. 근데 이렇게 안 하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11월이네. 됐다 일단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다 돼서 10월 말쯤에 수행평가가 있네. 친구가 하는 거 보고 깨닫거나 아니면 엄마가 야 다른 애는 뭐 한다는데 너는 안 해? 맞다 깨닫거나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1월 초 일주일도 안 넘겨가지고 이제 저걸 해야 되니까 학원을 못 가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행평가 때문에 학원 못 간다는 일이 속출합니다. 원장님들 맨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아니 수행평가가 어떻게 애들이 학원을 이렇게 못 오냐고. 근데 문제는 시험 기간이랑 겹치면 수행평가 때문에 학원 안 간 그날 그 선생님이 학원에서 또 기가 막힌 걸 알려줬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학원만 안 가고 되는 게 아니라 새벽 2, 3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학교에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죠. 그래서 오전에 좀 잤는데 잔 시간에 선생님이 또 중요한 기말고사의 포인트를 또 알려줬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수두룩하게 봅니다. 네. 이 수행평가가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싹 다 한 학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게 은미체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물론 대입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B 맞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존심이 하나 안 해요. 가창 수행평가잖아요. 그 B 맞아도 됩니다. 근데 그 연습 안 하고 가서 이상하게 부르면 친구들이 놀려요 안 놀려요? 놀리잖아요. 그 쪽팔려서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유튜브에 박제될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지해요. 배드민턴, 뭐 레이업, 여학생들 체육 좀 힘들어하잖아요. 레이업 슛 이상하게 하면 남자애들이 막 웃어요 안 웃어요? 그것도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레이업 슛을. 그리고 미술 싫어하는 애들 미술 수행평가 질색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야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가는 거기서 최악의 경우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지필에도 영향을 주고 뭐 지필에 영향이 안 준다 하더라도 수행평가가 점수가 떨어져서 성취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가 다이렉트로 갔을 때 감점이 많이 보이거나 내용이 좀 부실하면 대학들이 본다니까요.
얘가 이게 지금 수행평가 상태가 안 좋네 전반적으로.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상태가 안 좋네. 얘 이런 거 싫어하는가 보네. 근데 대학 가면 단답 형식의 교육이에요, 수행평가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이거를. 그래서 혹시 지금 1학년 어머님들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줘보세요. 일단 어떻게 고통받는지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한번.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다. 질문 있어요? 네. 예. 불리하죠. 엄청 불리하죠. 서울대 했을 때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게 이제 서울대부터 건국대까지 갔을 때 지금 이 대학은 절대평가를 사실상 한 거잖아요. 근데 요 연고대도 절대평가를 언젠가 하겠지만 바로 할지 아니면 뭐 일단 2028 대입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학교들이 나머지 뭐 서성안까지의 학교들이 절대평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죠? 교과 영향평가, 고교학점제 살려라 평가는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절대평가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대부분 변별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교육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나머지 대학이 이걸 절대평가할지 아니면 뭐 그냥 둘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는 뭐 수학만 등급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고 애들도 그 전까지는 대충 한 1학년 하다가 2학년 1학기 끝나고 아이씨 엄마 그냥 수능할게 해서 수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대입은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학교 생활.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3학년 2학기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네가 고교학점제를 전혀 살리지 않고 수능만 공부해서 왔어? 그럼 철퇴가 예정이 돼 있어. 그리고 사실은 화성고랑 병점 이렇게 좀 갑반고형 학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시 비율이 줄어들면 어떡하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현재 40% 이상 뽑아라 이게 교육부 방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2019년 10월에 발표했을 때 40% 이상인데 다른 사람 뭐 50% 됐고 이거 무조건 40%라고. 무조건.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30% 이하거든요. 아직 공식화해서 그렇지.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40% 이상은 무조건 40%예요. 30% 이하는 무조건 30%가 아닙니다. 1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16, 17, 18, 19 이랬거든요. 이건 대학들 마음이에요. 그럼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러면. 네. 하민고는 지금 시끄럽잖아요. 학교가. 그냥 그렇게 시끄러운 학교는 그냥 안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예. 아버님 군인이시면 그러면 그냥 일단 피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조치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왜 그 공적 자금 써서 그렇게 하냐? 공립고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들으면 뭐라도 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여유가 있고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내일 한다. 성적이. 지금 이거 당장 이것도 오늘 내일 하는데 뭔 공동교육과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 공동교육과정 하면 재수 없으면 뭐 멀리 가고 저녁에 가고 막 주말에 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일단은 중요한 과목부터 챙겨세요. 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성취도 평가를 설명을 많이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한 2박 3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구독형 설명해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1등급이야. 이건 10%를 주잖아요, 현재. 근데 1등급을 10%나 줘요. 그럼 만약에 100명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1등부터 10등 중에 10%를 줘서 가장 기분 나쁜 애들은 누구예요? 1, 2등입니다. 아이씨, 왜 10등도 1등급을 줘, 열받게. 그렇죠? 얘네들이 기분 나빠요. 그럼 이 1등, 2등이 기분이 좋게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5%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를 예를 들어서 25%를 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인데 25%네. 얘가 1등급인데 1등인지 10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나 줬네? 그럼 이 학교는 1등급인데 A가 5명이고 1등급인데 B가 5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등급인데 B 맞은 아이들은 2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네. 이런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취도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거. 그리고 수행평가도 똑같아요. 수행평가도 이렇게 A 비율을 제한을 해야 돼요. 수행평가를 막 퍼주잖아요. 계속 퍼주면 이 학교는 수행평가를 다 퍼줬구나. 근데 문제가 수행평가를 이제 이 내실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육부의 생각은 이거를 변별도 하고 그 다음에 비중도 늘리고 그냥 좀 되게 까다로운 것도 지키고 변별도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변별만 하든가 그냥 수행평가 자체는 별거 아닌데 변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시험 쪽지 단어 테스트 가지고도 변별할 수 있잖아요. 독하게 하면. 그죠? 변별만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변별을 안 하는데 그냥 비중만 높게 주고 좀 고통스러운 걸 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걸 시키는데 변별을 안 주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인 거예요. 고생만 하고 뭐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이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각각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참고로 수행평가는 선생님 마음이라서 이번 학기 저렇게 했다 그래서 다음 학기도 저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학교는 수행평가가 니샤가 안 돼 있어요. 갔는데 갑자기 내년에 막 죽어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 많이 주는 것도 진학적으로 이렇게 입시적으로 봐도 말이 안 돼요. 원점수를 많이 주면 문제를 퍼주든가 아니면 수행평가가 퍼줘야 되잖아요. 확실한 건 수행평가를 퍼줘야 돼요. 그럼 수행평가를 퍼주면 대학이 본다니까요. 퍼줬네. 철퇴예요. 그러면 철퇴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가 이 A 비율을 어떤 식으로 약간 제한을 하고 해줘야 되는지가 대학들이 지금 고등학교 알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새 대입 방식이기 때문에 A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특히 이 경기 남부의 빡센 학교들은 니들 뭐 등급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A라도 줄게. 원점수라도 내가 줄게. 힘내. 기분 좋잖아. 네. 철퇴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다. 제가 꿈에서 다 봤어요 제가. 네. 네. 철퇴예요. 이게 대입이 크게 바뀔 때 고등학교들이 대응을 못합니다. 고등학교들은 대입이 바뀐 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최소 2, 3년간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면 안 되네. 그리고 바뀝니다. 근데 웃긴 건 사교육도 똑같아요. 사교육이라고 미리 대응할 것 같아요? 사교육 야 저렇게 하면 애들 대학 못 가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바뀐 말을 하겠죠 이제. 그 제가 맨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2013년에 종합전형 도입할 때도 종합전형이란 게 있고 도입 이거 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 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던데요. 필요 없다던데요. 그런 반응이었다니까요. 네. 자 보세요. 서울대와 건국대 가이드를 쳐놨는데 경희대가 일단은
성취도 그러니까 교과 영향 평가 학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살려라 평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A라도 맞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희대는 지금 서울대랑 건국대 같이 이 숨겨 있는 약간 A 성취도 비율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서울대 교육부랑 이 의중을 못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써놨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 뒤늦게 불러서 한 대 맞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대학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머지 대학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 경희대가 저렇게 주니까 우리가 A를 퍼줄게요. 그럼 다 경희대 가면 되죠. 그러면 다행인데 경희대를 몇 명 갑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경희권에 안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한계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걸 대입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 남부 애들은 경희대 왜 가요?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화성고 병정고 애들은 경희대 갈 바엔 차라리 저는 군대를 가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다 애들이. 네. 네. 지금 제가 블라인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외고랑 일반고의 구분은 외고가 되죠. 자사고랑 일반고의 구분에서 자사고가 안 되다가 이제 어느 자사고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끔찍한 거는 일반고랑 일반고는 구분이 안 돼요. 이건 전혀. 현재 요 상태고,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다른 학생 보거든요. 아예.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 또 이건 어려워요. 구분이. 뭐 시간이 지나서 또 뭐 노하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외고는 외고인 걸 알겠죠 당연히. 근데 외고인 걸 아는 게 유리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 외국어 학과를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제 그림으로는. 고교학점제에서 외고는 1호과야 얘. 영어 1호 주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호과를 써야 돼요 걔는. 그게 정상적인 교육학점제 그림이에요. 그 외고 애들이 다 경영학과도 가고 사학과도 가고 영어 1호 해서 1호를 했는데 사학과를 가? 어쨌든 다 가고 철학과도 가고 그러면 다 외고 가겠죠 애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네. 일단 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마시고 등급이 있는 한 등급이 중요해요. 아무리 수행평가를 빡세게 했지만 전 등급은 안 좋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대신 5등급제가 됐으니까 9등급보다 그 간격이 크잖아요. 그 사이를 이런 걸로 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등급 확보가 1순위예요. 근데 상위권이 대학을 노릴수록 등급 확보는 기본에 내실화된 수행평가를 성실히 하는 거예요. 요거. 수행평가 지금 힘듭니다. 생각보다. 지금 걱정인 게 2학년 더 힘들 거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2학년 이제 숨도 못 쉴 겁니다. 진짜. 엄마 나 그냥 학교 그만둘게. 자퇴할게. 자퇴도 안 돼요. 이제 검정고시 해봤자 거기 교육과정 평가 들어가서 저점 나올 겁니다. 이제. 교과 영향평가에서. 그러니까 자퇴하고 검정고시 안 돼요. 그냥 한국을 떠나든가 수행평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그냥 그러면. 네. 네.
안 맞아요. IB를 한다는 거는 유학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유럽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뭐 미국형 교육과정 가고 미국 대학 가고 유럽형 교육 영국형 대학들 가고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니까 이건 제가 옛날부터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같은 경쟁을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표선고랑 거기 실적 나눈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왜 압수수색 안 하냐. 그래서 이 IB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목표로 했을 땐 괜찮고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한 5년 이상 지나서 막 진짜 대학 고등학교마다 정말 창의적으로 각자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IB가 거기 사이에 끼어서 할 수 있는데 초기 정착 단계 IB가 국내 대학을 진학한다는 건 일단은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 그냥 금두꺼비 갖다 주고 이것도 받아들라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분간 이건 안 돼요.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 교육감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못할 겁니다. 그거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네. 제 앞에 지나가기만 해봐야 제가 뭐라 합니다. 제가 네. 네. 전사고는 근데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사고 가면서 수시로 내신 잘 받아서 가자 하긴 어렵잖아요. 대부분 정시로 갑니다. 정시로. 그러니까 정시로 갈 때 일단 정성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가야 되는 내신 성적을 몰라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북일고든 상상고든 야 이 정도 내신까지면 어딜 쓰고 이 정도까지는 뭐 의대도 한번 써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성적이 안 좋으면 정시로 갈 거고 성적이 어설프면 이걸 정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할 거고 성적이 좋으면 수시는 쓰긴 할 건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래도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했으면 그럼 이제 블라인드를 그냥 꺾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사고 다니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걸 왜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보냐 이거 왜? 야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한번 메고 가볼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 내가. 이걸 왜 그걸 직접 하세요 왜? 근데 어쨌든 갔으니까 열심히 하러 가세요 일단은. 네. 갔으니까 화이팅 해야 됩니다. 일단은. 네.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네. 갑판고도 일반고예요. 일단은 내신을 잘 따야 수시 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성고에 한 2, 3등급 애들도 다 정시로 가거든요. 걔들. 근데 걔네들 웬만한 일반고 갔으면 전교 1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화성고 가서 2, 3등급에서 또 정시로 뭐 연고대 가고 그래도 성공한 거지만 만약에 일반고 가서 전교권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카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한 가지 카드만 쓸 수 있는 학교로 가냐 이거예요. 이거를 똑같아요. 다 둘 다 내신 땅이 어려워요. 뭐 여기가 더 어려웠고 여긴 더 어려워요. 똑같아요. 확실하게 내신을 따는 게 목적이면 내신을 확실하게 딸 수 있는 학교로 가셔야 돼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예비 고일 어머님들이 아직 고등학교가 고민 많으시네요. 지금 고일 어머님들은 뭐 저런 거 네, 나도 해봤지 뭐. 자, 예전에는 이전 교육과정은 자사고랑 외고를 가야 돼요. 그래야 뭔 놈의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고를 가면 안 돼요. 특별한 거를 할 거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름쯤에 설명했으면 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번은 고등학교 다 결정이 상태니까 설명 안 했는데 자, 편제표가 중요합니다. 일반고지만 우리 자사고 같이 편제를 할게요. 그럼 자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사고지만 일반고 같이 하잖아요. 일반고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양정고, 휴문고는 일반고보다 더 못한 교육과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능으로 가야 되니까. 뭔가 빡세게 깔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 학교들은 지금 고교학점제 관심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많이 좀 부실한 편인데 조금만 벗어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충남, 세종, 대전이 있잖아요. 5만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충남고만 하더라도 웬만한 상상고보다 교육과정이 더 독해요. 거기가 수행평가 내시라도 돼 있고 이미.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학교 이름을 가리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충남고가 자사고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제표가 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가 정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편제표가 창의적으로 우수하면서 학생 수가 많고 내신 따기는 가장 쉬운 집 가까운 학교를 가는 게 베스트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이제? 없으세요? 네. 제가 자주 온다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 네. 불러야 오기 때문에 제가, 네. 자꾸 커뮤니티에 자꾸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자꾸 열받는다고 자꾸 뭐 그러면 학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지만 그래도 이상하다고 쓰는 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